여러분에게 공원은 어떤 존재인가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가의 장소,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 도시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소 등 아마 사용자마다 각기 다른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공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을 사적 이익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산공원 내에 공공주택을 짓자는 정부의 논의나 시민의 땅을 사유지로 만들어버린 통이동 마을마당의 사례 등 사실상 오늘날 개발과 보존 간의 충돌은 공원을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로 보는 개발 주체들의 관점을 투영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과연 도시개발을 위한 예비용 토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조건 공원을 보존하자는 것도 공원이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 10년 내에 고도화된 도시개발이 발생할 어느 도시를 통해 도시 내에서 시민의 땅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잊혀지지 않기 위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작은 관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마다하게 도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특히나 빠른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또 그 중에서도 근 10년 내에 거대한 개발이 다가오고 있는 도시를 하나 꼽자면 여의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파크원이 완공되었고 2021년에는 5성급 호텔 페어몬트 호텔과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화점 더현대 서울이 모두 개장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옛 MBC 부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전무했던 여의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신림선, 신안신선, GTX-B, 서부선 등 철도 교통망의 변화, 국회대로 지하화 계획에 따라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이르는 7.6km의 국회대로가 공원화된다는 계획 등 교통망의 변화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미래에 여의도를 둘러싼 도시계획시설에 거대한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 앞에서 연약지반으로 인식되는 공원 녹지 자원이 개발의 우선순위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의도는 1기 신도시로 알려진 분당 일산보다도 먼저 거의 1세대 도시계획 모델이 적용된 오래되고 낡은 도시이며 여의도공원의 경우 여의도 광장이 공원화된 이후 약 2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오래된 공원입니다. 여의도의 다른 도시계획 시설은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마저 달라졌기에 공원에도 변화가 필요함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낡음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의 과정에서 공원을 희생시키는 개발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날의 도시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으로 대표되는 공간은 바로 공원 녹지입니다. 공원에서만큼은 그 누구라도 스스로 흘러가고 싶은 방향과 속도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의도는 그런 공원 녹지 자원을 타도시에 비해 풍부하게 갖춘 편입니다. 여의도에 존재하는 공원 녹지는 크게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색강공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녹지 자원이 만들어내는 의미를 발견하기 이전에 도시 내에서 외곽을 둘러싸고 또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녹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큰 의미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렇게 녹지 자원이 풍부하고 또 어디서든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원을 갖춘 도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공공성의 잠재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은 현재 지하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공원은 개발 후 도시에서 기대하는 바가 더욱 커질 것이며 두 공간의 수용력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이 공원을 이 좁은 지하도만으로 충분히 연결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강공원과 여의도공원 간에는 연결고리 자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의 섹션을 통해 보더라도 급격한 레벨차가 존재하고 현재로서는 계단을 통해 여의도공원에서 색강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신호등조차 없는 차도를 건너고 가파른 계단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녹지 자원의 연결다리인 여의도공원과 각 공원 간의 연계를 확장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자유로운 이동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간의 유연한 연결은 여의도 공원의 접근성이라는 가치를 증폭시켜 도시 내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 이용객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넘나들 수 있으며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이용자는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확산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향후 진행될 국회대로 공원화 사업의 흐름이 확장되어 여의도에는 또 다른 녹지축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스케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게는 도시를 통과하는 하나의 길처럼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사이클링처럼 공원을 넓게 활용하는 시민들에게 있어 여의도 공원은 도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로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내에 위치한 대형 공원은 사람의 이동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곧 자본의 이동과도 밀접한 연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사람은 소비를 통해 그 가치와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이는 곧 개발 주체들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발생한 개발 이익을 일부 공공에게 환원하고 이는 다시 사람을 불러들이는 매개체로 작동하여 기업의 자본의 획득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순환 구조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도화된 도시개발이 예정된 여의도의 공원녹지 자원이 개발에 위협받지 않을 보장이 없고 또 이런 공원녹지 자원은 여러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이미 타 도시에 비해 녹지 자원이 풍부하고 이는 도시의 아이덴티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녹지 자원 간의 유연한 연결은 도시 내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도시 내부의 사람의 이동은 곧 자본의 이동과 이어져 건강한 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녹지는 개별 필지에서 최대 이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개발 주체들에게 위협받기 쉬운 연약 지반이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그들의 이익은 공원에 의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성을 보호하는 개발이라 하여 사적 주체들의 수익성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개발과 공원 녹지가 균형을 이루는 장기적인 개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6년 서울시 통이동의 작은 땅은 주민을 위한 소공원으로 이용되었으나 2016년 청와대는 경호상의 이유로 삼청동 민가와 이 마을마당을 맞교환하며 한순간에 공원은 사유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고 시민단체의 노력 끝에 2019년 서울시와 의회는 마을마당을 재매입하기 위해 75억 원을 다시 들였습니다. 통이동 마을마당은 여의도 공원의 견주기엔 분명히 작은 스케일이지만 도시민들이 공원의 가치를 인지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집단적 모티베이션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센트럴파크 일부에 주거시설을 짓자고 했을 때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럼 여의도 공원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이 진행되면 여의도 땅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훗날 걷잡을 수 없이 개발이 진행된 이후 보존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보존의 축을 분명히 설정한 이후 그 위에 도시개발 레이어가 설정되어 개발이 녹지를 존중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돈과 서로 간의 감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성은 무조건적으로 좋고 사익성은 나쁘게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 도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녹지로 환산되는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공원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각기이며 자본의 소유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찾는 일은 어쩌면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자 공원을 공부하는 한 명의 학생이 바라보는 공원은 결코 도시개발을 위한 빈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더라도 여의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의도가 개발 후에도 건조한 도시가 아닌 너와 내가 살아 숨쉬는 도시, 과하지 않지만 반드시 누릴 필요가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여의도 개발의 공공성이 기저의 영역으로 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고민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원은 어떤 존재인가요?